기억해보세요.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필에서 이야기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수필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뭔가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하면서 일기를 쓰거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뭘 몰랐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글에 대한 또는 수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수필은 이야기 만들기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해서 들었어요. 이제 그 서툴지만 한 편씩 글을 작성을 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나오는 얘기들이 이야기 만들기에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늘 반복이 되었었죠. 어떤 분들은 시처럼 아름답게 글들이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글은 굉장히 아름답기는 한데 읽고 나면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남기는 그런 글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야기에 너무 치중이 되다 보면 이것이 일기인지 자신의 넋두리인지 또는 그야말로 뭔가 사실을 쭉 나열한 것에 불과한 그런 글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필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는 것과 한편의 글이 나오는 부분에서 다른 점은 무엇이든지 직설적으로 바로 내뱉는 언어보다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글로 표현되는 그 기법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대로 언급하는 것과 그 상황과 내용과 느낌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걸로 충분히 이 상황이 이 글에서 내용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글을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 만들기에 대한 강조를 바로 이 책을 쓴 보이시나요? 네. 수필 어떻게 쓸까에 이동민 작가님이 쓴 책을 처음 봤어요. 그 전에 수필이라는 걸 애써서 제가 그 심도 있게 뭔가를 많이 배우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그 일을 하면서 그 간간히 저의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글로 표현되고 그것이 단순히 그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편의 글이 작품이 되는 그 기쁨을 맛보고 나서는 참 이 과정이 또 이 결과로 나와지는 부분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때 고민하던 참에 이 이동민 선생님의 수필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내용이 쉽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 그 수필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은 수필의 구성 요소에서 주제에 대한 것과 함께 소재, 구성, 그리고 수필은 이야기가 기본 구조다. 그리고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필 분류와 함께 수필 쓰기의 실제도 이렇게 함께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처음 이렇게 글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주 이 책이 꼬깃꼬깃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곱게 보관하면서 책을 봤던 것이 아니고요.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제 손이 닿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하고 의문이 나는 점을 이렇게 펼쳐서 봤기 때문에 책이 조금 많이 구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서, 그리고 또한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야기 만들기는 저는 항상 그 수필 쓰기 전에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주제를 먼저 정하느냐, 소재를 먼저 정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하고 조금씩 쓰고 나가는 입장이라서 그 어떤 것을 설정을 하는 것보다 제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면서 제 마음에 많이 담기는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데 먼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편물을 하나 던져놓고 갔어요. 근데 그 우편물이 너무 빳빳하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석상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거 차받침으로 쓰면 좋은가? 아니면 음식물을 놓으면 좋은가? 꽃병이라도 올려야 되는 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갑자기 그 딱딱했던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의 시간에 갑자기 전달되었던 그 우편물은 다름이 아니라 그 미술 전시회 오라는 초대권이었고요. 요즘 그 초대장이 그 작가의 그 그림이 앞면에 새겨진 아주 토톰한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모두들 박장대소를 하고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얘기들이 오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순간순간을 글로 남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날 저녁에 와서 일기처럼 메모를 짧게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에게 조금의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는 차분히 내가 가장 감명이 있었던, 그리고 생각으로 떠올랐던 그 하루의 한 순간을 장면으로 설정을 하고 글을 작성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여러 가지 얘기들, 또 현재의 지금까지 온 여러 가지 스토리를 시간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수필들도 있어요. 네, 수필에는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죠? 일기처럼 쓰는 것도, 편지처럼 쓰는 것도 물론 수필의 한 종류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우선은 내 하루에 기억에 남는 하루를 장면으로 설정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글로 표현해 나가는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은 저와 함께 이렇게 수필을 쓰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또는 갓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걸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수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필의 이야기에 담고 싶은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도 참 궁금하고요. 저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하루 일상 중에서 제 마음에 많이 남는 부분을 꺼내서 그걸 이야기로 풀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로 글을 쓰는 걸 생각을 할 때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전개 부분에 많이 나열이 되기도 하는데, 때때로 상당히 아주 그 강한 인상을 주고 저에게 감정적으로 아주 큰 폭을 부여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는 가장 서두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그 순서에 따라서 기승전결을 나누니까 읽는 분도 좀 더 내가 의도했던 것과 유사하게 글을 읽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야기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을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남기려고 이것도 굉장히 많은 변화 중에 하나라고 물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변화 속에 있지만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삶의 환경조차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저희들은 울고 웃고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변함없이 제 마음속에 담기는 것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수필에 어떤 이야기를 담으실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건가요? 저와 함께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하나하나 함께 나누고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아, 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